종편의 낚시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이죠. 도시어부의 이경구 씨와 함께 나오는 마이크로닷이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오래전 부모의 사기 의혹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파장이 계속 커집니다. 경찰이 결국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국제 수배했는데요. 네, 교수님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잘은 몰랐고요. 네. 이번에 이제 사건을 거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닷이라는 이 가수 래퍼죠. 래퍼고 형도 사실은 래퍼예요. 네. 산체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둘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4살 때 5살 때 만 4세 아마 우리 한국 나이로 5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분 네. 이 래퍼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본인이 5살 때 이민을 갔었고 부모님과 함께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제천에서 아마 농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천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몰래 밤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당시에는 처음에는 부모 사기 논란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좀 커졌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낚시 프로그램 몇 번 봤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나와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부모의 사기 의혹, 본인의 사기 의혹이 아니고 부모의 사기 의혹이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지인,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천에서 이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에 잠적해서 수십억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이 논란이 되니까 마이크로닷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실제로 신고했던 사건 사실 확인원이라든가 그 처분 내역 같은 걸 인터넷에 다시 게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뚜렷한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부모가 잘못했다면 아들로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변화된 입장과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피해자분들이 계속해서 정황을 알리니까 이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 네. 자, 이 사건의 경위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충북 제천에서 제법 큰 규모의 축산 농장을 운영했는데요. 80도가 넘었죠. 송아지거리 거의 한 100도 가까이 됐죠. 다 수성가 했다고 봐야 돼요. 낙농가 하면은 상도 많이 받고 그 정도 우유를 나류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중소기업보다도 낫다. 동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축산 농가를 크게 하니까 호영호제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에게 연대보증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같이 목장을 했었으니까 형님 동생 사이를 이렇게 지냈죠. 축사를 짓게 되면 돈을 빼야 되잖아요. 용자를. 그 용자금 빼려니까 보증을 쳐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97년 5월 갑자기 마이크로닷 가족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고 해서 갔더니 싹 소하고 다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 집에 있던 농기계까지 다 없어졌어요. 야반도주 전날까지도 마이크로닷 가족들은 동네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전혀 이제 주민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고 문제는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거의 한 3, 40명 집안 식구들한테는 돈을 뭐 100만 원이고 뭐 1000만 원이고 이런 식 빌렸고 그 부인이 제주에서 개돈도 다 띠먹고 그랬었죠. 그래 이제 피해 마을 주민들은 급히 마이크로닷 가족들을 이제 찾기에 나섰지만 이미 뉴질랜드로 달아난 뒤였고요. 경찰은 가족들을 못 찾고 기소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연대보증해주고 또는 돈 빌려줘서 떼인 분들, 또 어머니가 갯돈, 그때는 개 많이 했잖아요. 그랬었죠. 갯돈 떼인 분들도 있고. 네. 피해자가 정확히 나옵니까? 금액이나?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고요. 아까 뭐 인터뷰 보셨겠지만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리고
금액도 사실 20억 원 설이 나오긴 했지만 네. 명확하게 20억 원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1997년이거든요. 97년은 무슨 해입니까? 외환위기 시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 어려울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온 국민이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대보증 때문에 줄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로 서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 당시 연대보증 서가지고 못 갚아가지고다. 네. 못 갚으면 계속 이자 불어나면서 계속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 생길 때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반도주도 놀랍고 해외로까지 가버린 것도 네, 놀랍고 그렇죠. 소도 없어져 버렸, 농기계까지 없어져 버렸다는 거 보면 계획적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뭐 그 짐작할 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그 전날 지역 주민들하고 식사하면서 식사했다는 안심을 거예요? 시켰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야반도주를 했으니까 네. 이거 좀 죄질이 좀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피해자들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때문에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한 분이 무너지면 그분 거 또 따안고 그분 거 또 따안고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었어요. 저희 농사 저는 벼 이삭에까지 그 앞니를 붙인다 피를 말리면서 독촉을 하니까 그냥 물어줬죠. 진짜 그런 거는 막 별달 아니었어요. 보증서 준 피해자 중 한 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빚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멍청한 짓이죠. 왜냐면 내가 써보지도 못하는 돈을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게 모르겠어요. 힘들죠. 돈을 받기 위해서 직접 뉴질랜드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했답니다. 그 집안 식구 중에 하나가 그 암에 걸리셨던 분이 있는데 뉴질랜드 찾아갔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빼는 얘기는 들었어요. 다음은 얼마에도 달라고 갔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뉴질랜드로 이제 달아나서 그렇죠. 그 뒤에 그 부모와 마이크로닷의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마이크로닷에 이런저런 방송 출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설명이 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힘들었나 봐요. 1년은 처음에는 집을 5채를 살려고 그러니까 아마 친척인지 뭐 가까운 분한테 돈을 좀 주면서 왜냐하면 처음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사정.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처음 들고 간 돈으로 내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은 수제비만 먹으면서 컸다 이렇게 본인이 모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식당을 열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식당을 열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식당인데요. 파라다이스 BBQ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그 뭐 이제 고기 구워서 파는 우리로 얘기하면 삼겹살, 불고기집 이런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이제 노래 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본인이 지은 노래인데 저기 보면 10억 원의 매출을 확 넘겼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1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정도라고 하니까 제법 장사가 장사가 자리를 잘 된- 잡았다 예, 이렇게 그렇게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도망가서 안 잡히면 기소 중지하지 않습니까? 19년 전 사건인데 이거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해외에 도피 목적으로 네. 그 출국을 했을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해외 때문에 나가는 날부터 딱 멈추죠. 예, 네.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재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사기나 배임죄로 지금 수사를 해서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일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마이크로닷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요. 마이크로닷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조차 이제 확인이 안 되고 매니저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대중 앞에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중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잘 몰랐다고 하지만 또 일부 피해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마이크로닷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접촉을 해서 전화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끊거나 회피하거나 네. 어떤 피해자는 직접 방송국까지 찾아갔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무책임하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좀 비난 가능성이 있고 분명 부모가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돈이 없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못했다면 모르지만 20년 동안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다는데 부모의 도덕성에 어떤 여러 가지 비난을 할 수 있는데 자식도 알고 있었다라면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향에 있는 지인과 친인척이라고 한다면 성인 된 자식들도 좀 설득해서 변제에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그게 이제 공인인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에 같이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다 보니 네. 좀 연자제라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공인으로서는 조금 온당치 못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댓글 하나 볼까요? 네.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 가해자 아들의 책임은 없을 수 있지만 네.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원통할까요? 아직 빚도 다 못 갚고 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기친 사람의 자식은 사기친 돈으로 잘 먹고 잘 배우고 하여 잘 살지만 사기당한 사람의 자식은 그 일로 못 먹고 못 배우고 하여 가난한 인생을 삽니다라는 댓글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공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책임질 건 없지만 법적으로 그렇죠. 네. 피해자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나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부모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드러낸 것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공분을 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네.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 모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집 산 얘기를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돈 벌어 19억 원짜리 집을 샀다. 그 예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은 큰형이 살고 있고 그 19억 원짜리 집을 아버지 어머니께 드렸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본인들은 뉴질랜드 잘 살면서 과거에 자신이 잘못하고 남한테 피해를 줬던 부분을 변제하거나 뭔가 좀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고통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논란을 갖게 하고 비난을 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건 짚어봐야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이 형제가 이 래퍼 형제가 올린 트위터를 보면 엄마가 제호가 마이크로 다십니다. 쇼미더머니 본 경연을 보려고 한국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지명 수배가 되면 보통 입국 전 통보를 하거나 그 수배의 영장이 나와서 체포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네. 그런 조치가 없었거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혹여라도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 이름이 아닌 뉴질랜드 이름으로 새로운 어떤 신분과 여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네. 있고요. 현재 이 부모가 이제 여권 만드는데 2, 3주 기다려야 되고 그 절차가 끝나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건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진관 준비했습니다.